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저번 시간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요. 이번 시간은요. 사전 과제와 기획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급 온라인 과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2급 온라인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사전 과제 플립 러닝과 기획서 과제는 필수 사항입니다. 사전 과제와 기획서 과제 제출하지 않을 때는 미수료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여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자, 양식에 꼭 맞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기간은 학습 시작일부터 종료일, 그러니까 오후 12시, 그러니까 낮 12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 12시 아닙니다. 낮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과제 주제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건데요. 빅데이터 활용과 청소년 현장 참여 소통입니다. 표지에 보면 거기에 구분 쓰는 란이 있고 과제 주제 쓰는 란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꼭 확인하시고요. 빅데이터 활용은 청소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연계 및 활용 방안입니다.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교폭력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교폭력의 현상이 어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양적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빅데이터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본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과제는 실제 기획서 과제랑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전 과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조사를 하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서 과제,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청소년 현장 참여 소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관련된 기관의 소통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요.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고 운영을 할 때 청소년 수련시설이 스스로 혼자만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인원 모집도 그렇고요. 특히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학교와의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서 과제나 사전 과제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출 내용 이제 두 건이 되는데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사전 과제와 기획서 과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 과제는 선택 분야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회적인 이슈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된 내용에 대한 개인의 의견. 자, 여기에 목차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조사한 내용의 문제점이 뭘까? 그리고 발전 해결 방안이 뭘까? 그리고 본인의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도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자기개발 계획 등을 기술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차대로 내용을 채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5페이지 이내입니다. 표지는 제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서 과제는요. 선택 분야의 활동 사업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 목차에 맞춰서 사업기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이내가 되겠는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전과제처럼 많은 논문들이나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그거에 필요한 활동을 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어요. 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만들었던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들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제출과제 1, 2. 자, 요 뒷부분에 가면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영어로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를 위해 수업 내용을 사전에 학습한 뒤에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플립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출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과제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과제 확인 및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셨을 때 제출하기 버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제출 기한은요, 학습 시작일부터 종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 12시까지 제출이 필수이고요. 제출 방식은 사전 과제와 기획 과제를 한 개의 파일에, 그러니까 한 파일에 다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한글 파일 내에 사전 과제, 기획 과제를 같이 넣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진 건 결국은 제출하는 파일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일 이름은요, 2급 쓰고 언더바 쓰고 이름 유중원, 그다음에 괄호하고 주민번호 앞자리 번호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90101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대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제출은 단 한 번만 가능하대요. 그래, 미리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지. 절대 되지 않으니까 단 1회만 가능하니까 수정 불가하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다음 사유의 과제물은 미수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베껴다가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못하더라도 나만의 내용을 적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키 작성한 과제 또는 내용물을 제출할 경우는 미수료 처리됩니다. 표절 검사를 합니다. 자동으로 요즘은 컴퓨터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요, 표절률이라는 걸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표절률이 자동으로 검색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표절률 검사 기준 전체 내용의 50% 이상이 복사일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가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작성 시에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사전과제 플립러닝 참고 사이트인데요. 국회 전자도서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이청소년,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 세바시, 테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리스라든가 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들을 한 곳에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배점은요, 각 항목별로 매우 잘했으면 5점이고요, 매우 미흡 1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전 과제 평가 영역 및 배점을 한번 보면요, 플립 러닝 반영도 5점, 형식 요건 5점, 현황 분석력 5점, 의견 적절성 5점, 자기주도성 5점, 실현 가능성 5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걸 자기 생각을 적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서 과제,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자, 20점 만점에 형식 요건 5점, 내용 이해도 5점, 의견 적절성 5점, 실현 가능성 5점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요건이 5점이나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틀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과제 1의 틀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주제, 그리고 과제명 아까 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급수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특히 논문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목차 순서 있잖아요. 제시해준 목차야 순서에 맞춰서 과제를 제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처 표기 방법이 있는데요. 요 출처 표기 방법에 맞추어서 항상 출처는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처 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 지금 네모 박스 있는 거 요건 삭제해서 없애버리세요.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제 설명서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업무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에 대한 개인 의견, 문제점, 발전 해결 방안, 본인의 다양한 생각, 자신이 지도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자기 개발 계획 등
이라고. 자, 물론 더 쓰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집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과제 2번입니다. 이거 기획서 과제잖아요. 표지 제하고 맴매 7매 이내 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자, 이렇게 과제명은 이렇게. 자, 이제 앞에 사전 과제와 이 기획서 과제는 동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명, 생년월일, 급수를 적어주시고요. 선택 분야의 청소년 활동 사업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목차에 맞추어 사업 기획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앞에 있는 사전 과제와 동일한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인증 프로그램 구성 요소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 목차에는 반드시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저게 이제 앞에 사전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목적 본인이 적고, 목표 적고, 프로그램 개요 적고, 운영 시간, 운영 장소, 대상 인원, 소요 예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정표, 그 다음에 개별 단위 프로그램 내용, 유사시, 대처 방안, 환류 계획, 프로그램 평가 계획 내용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요,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인증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목차가 요 목차가 되겠는데요. 특히 요 중에서요,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신청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쵸? 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 목차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제가 명절 동안에 준비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연수를 잘 마치고 자격증을 손에 쥐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여러분들 돕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